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죠.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도에다가 꽃화 그리고 이제 살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이 도화살을 좋지 않게 봤죠. 근데 지금 요즘 세상에는 상당히 이 도화살이 사주에 있게 되면 상당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중요 성분입니다. 이 도화살의 기운이 사람과의 인연, 그리고 사랑, 그러한 것들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성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요즘 세상엔 이제 도화살이 이제 되겠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만이 아니죠. 과거에는 현대사회에 들어오기 전에요. 과거에 여자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면 상당히 색정이 강하고 욕정이 강하고 남자를 밝히고 이렇게 한다 해서 약간 좀 천박하게 봐서 이렇게 도화를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치부했지만 요즘 세상이 목화토금수 중에 오행이 목화토금수잖아요. 이렇게 토금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상당히 이 세상이 화의 성분의 거의 끄트머리에 지금 있죠. 만약에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좀 많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상당히 로봇이 상당히 똑똑해지고 있죠. 로봇이 인공지능이 상당히 발달돼서 만약에 걸어다니는 로봇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더 발달된 또 인체 구조학적으로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나오고 그 로봇에 지금 딥러닝 기술을 이제 익힌 인공지능이 들어간 로봇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세상은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추구하는 바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화의 거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토는 뭘까? 토의 성분은 뭘까?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이제 과도기가 이제 분명히 이제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보다 더 부드럽고 관절이 더 사람보다 더 잘 쓸 수 있고 신체 능력이 사람보다 더 이제 정밀해졌는데 더 뛰어나고 한 로봇이 나온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들어간 로봇이 나오는 시기는 제가 봤을 땐 금의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의 거의 끄트머리 자락에 왔고 토의 시간을 거쳐서 토는 뭐냐 하게 되면 인간에서 로봇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 그것을 이제 토의 성분으로 이제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상에 거의 사람과 로봇이 거의 이제 오히려 더 로봇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게,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좀 줄고 지금 60억 인구가 되는데 인구가 한 40억으로 줄고 로봇이 50억, 60억 정도의 개의 로봇이 나오고 오히려 로봇이 인간보다 더 숫자가 많고 이러한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시기는 이제 화의 시기가 끝나고
소의 과도기적 시기까지 끝난 상태에서 금의 시기가 온 그 시대가 과연 그 시대가 아닌가. 결국 이제 금의 시기도 초반이 있고 중반이 있고 이제 후반부가 있을 것입니다. 금의 시기의 중반의 시기가 이제 넘어가면 지구상에 거의 뭐 사람들은 별로 얼마 없고 로봇들이 득세하는 이제 그런 그 시기가 금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수는 어떤 거냐 하게 되면 다시 이 수는 정신 세계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다 조용해지는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로봇들 간에도 이제 어떠한 그 이념이 다른 그러한 로봇들이 나올 테죠. 우리 사람들도 보게 되면 항상 어디 가도 크게는 두 가지의 사상과 이념이 다른 존재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요. 정치나 사업이나 경제나 이런 쪽 파트에 그 어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이 50%다 하게 되면 그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50% 이렇게 존재하게 되거든요. 로봇들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고 하더라도 분명 자기네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분명 데이터를 쌓아갈 것인데, 그 와중에 분명히 그 생각과 사상이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고, 분명 그들끼리도 분명 언젠가는 크게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의 끄트머리는 거의 핵보다도 더 발전된 어떤 무기로 인해서 결국은 자멸하게 될 거라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자멸해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수의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수가 끝나면 이제 다시 목이 시작이 되겠죠. 새로운 생명체들의 발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파충류가 득세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공룡이죠. 공룡입니다. 그 공룡이 지구에 살기란 상당히 그 뭔가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죠. 언밸런스한 어떤 상황이 되죠. 이 지구라는 이 조그마한 행성에 그렇게 몸집이 큰 커다란 생명체는 그 이 지구의 그 면적과 어떤 넓이와 뭐 아니면 어떤 생태 조건, 먹이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어떤 생명체였을 수 있습니다. 공룡의 존재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룡이 득세하던 시기가 바로 제가 봤을 땐 금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분명히 그 공룡이 득세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떤 생명체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점점 더 발전했을 건데, 그 중에 최상으로 발전된 것이 공룡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공룡의 그 시기에 그 소행성이 떨어졌죠. 캄차카 반도의 소행성, 지름 10km의 지구 크기와 하게 되면 상당히 보잘것없는 크기죠. 지름이 10km라는 것은. 소행성이 그 현재 지금 미국과 그 멕시코 사이에 거기 이제 캄차카 반도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 생명체의 거의 99%가 멸종이 됐습니다.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살아남은 그 생명체들, 그 땅 속에서 사는 생명체들이 있었죠. 쥐 같은 거. 쥐가 포유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포유류들의 그 땅 밑 생활을
하면서 어떤 외부 조건, 외부 상황, 소행성으로 이렇게 불바다가 되어버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지구상에서 땅속에서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의 포유류의 가장 최상위 이 생명체인 그 인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공룡의 시대가 금이었고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금의 기운에서 수의 기운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수의 기운 상당한 빙하기가 있었죠. 그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서 태양이 빛이나 열을 쪼이지 못하니까, 들어오지 못하니까 지구는 그 빙하기가 와서 상당히 얼어붙은 그러한 상황에서 땅 속에서는 다시 목의 기운이 생성이 되면서 그다음 그게 화, 토, 금 이렇게 지금 현재 화, 토의 기운까지 이렇게 흘러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요, 말이 좀 옆으로 새었습니다. 자, 도화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화살은 요즘 현대사회에서 상당히 좋은 성분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가 정말로 화의 기운입니다. 이 방송 아닙니까? 방송. 전기, 전자, 전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뭐 인스타 이런 게 상당히 득세죠. 요새 휴대폰, 스마트폰도 거의 최상의 화의 기운입니다. 최상의 화의 성분입니다. 화. 통신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잖아요. 무슨 교통비 결제, 음식 배달, 뭐 어디 예약 뭐 이런 것들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화의 기운입니다. 도화가 이제 그 타인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잖아요.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상당히 예뻐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합니다. 뭐 홍염살이란 것도 있지만 어쨌든 도화살이 있으면 상당히, 도화살이 있는데 타인의 시선을 집중하는 힘인데 도화살이 있는데 밉게 보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에 도화살이 있게 되면 상당히 예뻐 보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 도화살이 있게 되면 특히 예술 방면, 대중예술, 그리고 연예인도 많잖아요. 도화살이 있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디자인 관련, 외교, 사교, 관광도 도화살이 있으면 좀 잘 나겠죠. 서비스업, 방송,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이 도화살이 있는 사주가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이는 그러한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사주에서 이제 그 도화살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화살. 일단 기본적으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방합이잖아요. 목방합, 화방합, 금방합, 그다음 수방합 이렇게 방합인데요. 이 방합 중에 앞에는 이제 생지라고 합니다. 생지. 여기는 묘지고 중간에 왕지죠. 왕지. 자오묘유라고 합니다. 자오묘유. 이 글자가 일단 사주에 있으면 도화살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도화살은 어떤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오묘유만 있다고 해가지고 도화살이 상당히 뛰어나다, 엄청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도화살이 12신살로 12신살. 그래서 이 12신살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어떠한 분들은 12신살을 아예 보지도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2신살을 안 보시면 되겠습니까? 12신살의 연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도화살입니다. 그러면 이 도화가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이렇게 자가 있다. 자수가. 병자일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좌우묘유의 한 글자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화살의 기운은 있긴 있는 겁니다만은 정확한 도화살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게 도화살이 맞는지 아닌지는 여기를 일단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연지죠? 연지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12신살을 보통 보게 되면 연지 기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신살을 보는 방법은 세 가지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상은 일단 연지 기준입니다. 연지 기준해서 이제 일지, 월지, 시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지 기준에서 월지, 일지, 시지 여기 세 개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 일간 기준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일간 기준. 여기 일간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일간 기준에서 네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연월, 일시, 지를 네 가지 성분을 다 볼 수 있는 것. 연지 기준이 있고 이제 일간 기준이 있고 그 다음 일치 기준이 있습니다. 일지 기준. 일지 기준은 여기가 일지죠. 여기를 기준해서 연지, 월지, 시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일지 기준에서 보는 것은 연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월지, 시지가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연지 기준에서 보게 되면요. 월, 일, 시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연지가 도화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일지 기준에서 일단은 연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연지가 도화살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일간 기준을 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연지 기준에서 도화살이 최상이라고 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겁니다. 조상에서 내려준 거예요. 조상자리지 않습니까? 조상자리에서 내려준 겁니다. 조상이 이 사주 주인공에게 도화살을 내려준 겁니다. 상당히 하늘에서 내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세는 것이고 일간 기준에서 네 개를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 일간 주인공이 보는 네 가지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일지 기준에서 이제 도화살을 보는 것은 연지가 도화살인지 아닌지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 기준에서 이제 그 도화살을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새 보게 되면 그 만세력에 다 나와 있긴 있습니다. 일간 기준에서 무슨 살이다 나와 있고 이렇게 보는 건데 제일 윗부분이 바로 연지 기준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윗부분이 제일 맞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자잖아요. 자, 이거 전에 이제 그 12신살로 연살을 알아야 되겠죠. 연살. 어떻게 찾는 것이냐 하게 되면 연지 기준에서 이제 세 개를 보는 것인데 특히 일지는 이 일간 주인공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지 기준에서 일지의 연살이 있는 사람들이 최고 이제 그 등급이 높다. 도화살의 등급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게요. 자, 12신살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12신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삼합을 기준합니다. 삼합 있죠. 삼합이 뭡니까? 해묘미. 그 다음 인호술. 그 다음 사유축. 그 다음 신자진.
자, 이렇게 삼합이 있습니다. 목 삼합, 화 삼합, 그리고 이제 금 삼합, 수의 이제 삼합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겁, 년, 반, 그 다음 금년반, 그 다음에 여기가 지, 장, 화, 망, 육, 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역제월입니다. 역제월. 좀 어렵죠?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연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이 이제 여기 연지가 이 인이나 오나 술이나 이렇게 되잖아요. 인이나 오나 술이냐, 범띠나 말띠나 개띠나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 묘가 연살이 됩니다. 여기가 인년생이나 범띠죠. 인이 범이잖아요. 범띠나 말띠나 개띠인 사람들은 이제 연살이 도화살이라고 했잖아요. 연살이 이 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겁년반, 지장화, 망유천, 역제월은 똑같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번은 해묘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인호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장화잖아요. 지장화. 여기가 가운데가 어쨌든 연지에 해당될 때입니다.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나 여기가 해띠나 묘띠나 미띠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수. 여기가 아까 겁년반이라고 했잖아요. 겁년반. 연살이 됩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합을 알죠. 방합. 인묘진. 그 다음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목, 화, 토, 토가 아니죠. 금이죠. 목화, 금, 수 이렇게 되죠. 동서, 동화, 동쪽, 이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입니다. 목화, 금수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자기 띠가 만약에 인목이다. 인월생이다. 인월생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인월생이면 그 다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흘러가려 하잖아요. 그러면 인 다음 이 묘잖아요. 이 묘가 바로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도화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년생이다. 뱀띠다. 뱀띠다라고 했을 땐 사오미잖아요. 사담 뭡니까? 오화잖아요. 사담 오화잖아요. 이 오화가 바로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약 여기가 신이다. 신금이다 하게 되면 원숭이띠다 라고 했을 때 유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유금이 바로 도화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해수다, 돼지띠다 이렇게 했을 땐 해자축이잖아요. 해단 뭡니까? 자수잖아요. 이 자수가 바로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 일주는 해,
돼지띠의 병자일주가 되게 되면 이 자수는 바로 이 도화살에 해당되는 성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삼합으로 보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여기 해수라고 했을 때 자수가 도화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합을 볼 때 해, 묘, 미, 생 있잖아요. 이 생들은 다 자수가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해묘미생은요. 돼지나 토끼나 양띠는 다 자수가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 첫 글자 이 해수 바로 다음 글자가 자수 아닙니까? 이 자수가 바로 도화가 되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가 범띠다 라고 했을 때 묘가 도화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범띠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인오술 삼합을 쓰는 것입니다. 방합이 아니고 삼합을 쓰게 되면 이렇게 범띠, 말띠, 개띠들은 이 묘가 이 인다음 묘잖아요. 이렇게 인다음 묘잖아요. 이 묘가 다 도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굳이 이렇게 도화살을 어떻게 찾지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딥니까? 스마트폰 만세력 어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일지에 있을 때가 상당한 도화살의 그 기운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치는 일간과 같이 동거동락하는 어떤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치는 때에 따라서 내 자신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도화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시지에 도화살이 있다. 여기에 도화살이 있다 하게 되면 일단은 그게 내 사주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나보다 내 자식궁에 도화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떤 직업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도화살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많이 가진 그런 직업이나 어떠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만약 예를 들어서 월치가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도화살 있다 하게 되면 일단 내 사주에 있기 때문에 도화살이 어떠한 나의 성분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나의 부모나 형제나 이러한 곳에 도화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특히 형제보다도요, 부모궁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의 부모가 어떤 도화살의 어떤 기운을 가진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성격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좌오묘유 좌오묘유가 그냥 있다고 해가지고 도화살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래도 약간 도화살의 기운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지를 기준해서 월이나 일이냐 시냐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작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습니다. 해월이면은 해년생이면 돼지 띠면 해담 자잖아요. 자가 이제 연살입니다. 임자일주. 대단하죠? 양인입니다. 밑에 도화, 제왕, 12운성으로
돼지, 뭐 묘미든 뭐 토끼띠도 되고요. 양띠도 됩니다. 이러한 성분인데 돼지의 생이나 그다음 토끼의 생이나 양의 생이나 이러한 성분이 임자일주를 가진 여성분이다. 상당하겠죠? 상당합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비율도 되는 것입니다. 몸매의 비율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키도 크고 이제 늘씬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도화까지 있고 제왕입니다. 이제 12운성으로 봤을 때 제왕까지 있는 상태에서 해묘미 생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그러한 여성분일 확률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도화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